남편과 사별 후 세 딸을 홀로 키우다 윤진희. 단란했던 가정.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을 위해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갔을 때는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빠를 자꾸 막 몰더라고요. 가족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아빠한테 쫄랐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컸던 그녀는 슬픔으로 방황했지만 새 아이의 엄마이기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신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정말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정말 막막하고 힘이 들었어요. 엄마, 아프지 말고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만 살아주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는 새 딸. 이제 남편의 울타리는 없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노점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주고 간 새 보물이요. 우리 니나, 유나, 예나 이제는 애들하고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만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엄마는 강하다. 윤진희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장사하시려면 아침부터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오전 10시부터 네. 오후 한 9시까지. 밤 9시까지요? 네. 거의 12시간 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오늘, 하실 얘기가, 그러니까, 당신의 울타리라는 그런 강연 주제인데 어떤 얘기죠? 이제는 신랑 틀이 없는 네. 그 울타리 안에서 네. 제가 제 세 딸들에게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당신의 울타리인데, 세 따님 오늘 혹시 오셨어요? 여기 네. 자리하고 계세요? 저기. 아, 네. 그러면 오늘 그 따님 앞에서 엄마가 당당하신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당신의 울타리, 자, 어떤 얘기인지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온 윤진희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니나, 유나, 예나 세 딸, 보물과 같은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8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정말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요. 씩씩한 세 딸들과 저희 가족을 항상 지켜봐 주시는 많은 이웃분들 때문에 그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순천입니다. 제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고요. 막내인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조금이나마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순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정말 즐겁게 에어로빅 강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자리도 무지 많이 들어왔지만 그냥 스쳐가는 짧은 만남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오빠의 소개로 애들 아빠를 만났습니다. 근데 애들 아빠는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기다려지더라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신랑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하지가 않았어요. 결혼 직후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한 신랑은 바로 간염으로 입원을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염에서 간경화, 간경화에서 간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신랑과 저는 그냥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저에게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땄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피부, 미용, 네일아트, 비즈공예, 핸드페인팅,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물론 자격증까지 땄어요. 음료수 총판을 시작하면서 영업 능력이 정말 뛰어난 신랑은 일도 잘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술자리에 스트레스로 인한 담배까지 너무 많이 과하게 피게 됐어요. 그러다 몸은 계속 망가졌고 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젠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이식 수술을 준비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 하나 믿고 살아온 나인데 저와 애 셋,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백지장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정엄마와 이산저산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약은 약초 정말 구해다가 다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의 피로가 덜해지면서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암 1기에서 0기, 병의 차도가 보인다고, 기적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신랑과 저는 병원을 나오는 순간 둘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2008년 여름이었어요. 큰딸 리나에게 아빠가 물었었나 봐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계곡에 놀러 가자고 큰딸 리나가 얘기를 했었나 봐요. 항상 몸이 아파서 세 딸 옆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신랑은 몸이 좋아졌다는 소리에 울컥해고 너무 행복해서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곳으로 놀러를 가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라 계곡은 자리 잡기가 무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리 잡으러 나간 신랑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교통사고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닐 거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셋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인 신랑을 보고 흔들어도 보고 일어나 보라고 소리도 쳐보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큰딸 리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잘못했어요. 놀러 가자고 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울고 있는 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둘째와 셋째는 그냥 주저앉아서 아빠를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2008년 그 여름 아빠를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애 셋을 챙기고 돌봐야 될 나는 떠나간 남편을 원망하며 정말 페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리나가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가 커서 꼭 호강시켜 줄게. 이 얘기를 하고 나를 꼭 안아주는 딸의 모습에 나는 뭐 했나? 그때 우리 니나가 3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한창 투정 부리고 떼쓰고 이럴 나이에 엄마인 저보고 오래오래 살아달래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창피하고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희 막내는 지금 5학년이에요. 5살 때부터 안성 남사당 풍물단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인간 탑쌓기, 내 어깨 위에, 또 어깨 위에, 그 위에 저희 딸이 올라가서 항상 공연을 했었어요. 어느 날 공연하다가 떨어졌어요. 응급실로 갔을 때 전 막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 하자. 왜? 전 이 가족 안에서 또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게 싫어요. 막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막내가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 엄마, 나는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정말 행복해. 왜? 아빠하고 가까우니까. 난 키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 키가 크면 산모등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나는 항상 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는 내 보물 세 딸들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나 힘들다고, 나 좀 봐달라고 애들한테 투정 부린 것밖에 안 됐어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떡볶이 장사, 옷가게 아르바이트, 보험 영어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떠난 지 8년이 됐어요. 지금 옷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구제 의류를 판매했고요. 지금은 새 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격증 따려고 했던 그때 공부했던 게 이 장사를 하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행복해요. 전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큰딸 리나는 무용을 합니다.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무용수가 되겠다고 하고요. 막내인 예나는 지금도 남사당에 올인하고 있고요. 이제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른 많은 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저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8년 전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에 신랑한테 채 못하고 인사를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과 10년밖에 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당신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젠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닮은 세 딸, 이제 엄마인 내가 그 울타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한 번이라도 꿈에 나타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젠 걱정하지 말고 정말 편히 쉬어야 돼. 그리고 당신과 나 닮은 우리 집의 보물 니나, 유나, 예나 사랑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따님 세 분이 아까 나와 계시다고 그랬는데 세 분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어서 오세요. 한 분씩 우리 큰딸서부터 한 분씩 엄마에게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좀 해주실래요? 항상 힘든데 힘든 티 안 내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나도 내가 하는 무용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엄마 호강시켜줄 테니까. 사랑해. 네. 엄마, 이번에 시험도 잘 보고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역시 막내는 막내네요. 네, 막내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세 따님이 정말 엄마 곁을 늘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네,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의 울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던 윤진희 씨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